따뜻한 봄날, 창경궁을 찾아주신 관람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보검입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궁중문화축전은 매년 5월과 10월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인 오대궁과 종묘, 사직단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국내 최대 문화유산 축제입니다. 축전 기간 동안 각 고궁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활용한 공연, 전시, 체험, 의례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오니 마음 한가득 궁궐의 오늘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궁궐을 더욱 깊이 보고 느낄 수 있는 2023 궁중문화축전, 오늘 궁을 만나다. 방문하신 창경궁의 오늘은 1743년입니다. 2023 봄 궁중문화축전을 맞아 창경궁에서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시간여행, 영조, 홍화문을 열다 라는 제목으로 시간여행이 펼쳐지며 이 기간 동안 창경궁을 방문하신 분들은 영조의 발걸음을 따라 조선시대로 여행을 떠난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여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엄한 국내에서는 음식물을 드실 수 없고 경내 전 지역 금연입니다. 또한 궁궐 안의 모든 것은 다 임금님 소유이니 나무 열매나 도토리를 채취하시면 안 됩니다. 발 앞에 도토리가 굴러가도 눈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창경궁에는 1743년의 궁궐 사람들이 활발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대 문물을 보면 놀라실 수도 있으니 조심해 주시고 혹시라도 왕의 행렬을 만나게 되신다면 예를 갖춰 주십시오. 다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옥천교를 넘어 본격적인 시간여행을 떠나보시죠. 어서 오십시오. 지금부터 영조 19년 개해년입니다. 1743년은 조선 제21대 왕 영조의 오순 어연례가 열렸던 해입니다. 역사적으로 영조는 83세까지 장수했던 왕이지만 당시 조선시대에는 50세를 넘긴 국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큰 경사였습니다. 1743년 새해가 밝자 신하들은 영조에게 오순을 맞아 진연을 베풀 것을 제안했지만 영조는 흉년으로 힘든 백성들과 모의신 대왕 대비에 대한 효심으로 진연을 거듭 거절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신하들의 간청과 대왕 대비의 간곡한 당부로 인해 영조는 결국 진연을 허락하게 됩니다. 단, 잔치의 규모를 줄여 어연으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또한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거나 전국의 노인들에게 술과 음식을 하사하고 가장 오래된 환국 1년분을 감면하는 조치로 백성들과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을 위했던 영조는 52년이라는 긴 재위기간 동안 균역법과 탕평책, 신문고 부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조선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에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창경궁의 아름다운 전각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창경궁은 생활공간이 발달한 궁궐로 정전인 명정전, 명정문, 홍화문이 동쪽을 바라보는 동향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창덕궁과 창경궁이 경계 없이 하나의 궁궐로 사용되었는데 경복궁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다 해서 합쳐서 동궐이라 불렀습니다. 조선시대의 동궐 전경을 그려놓은 동궐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과거 창경궁에 얼마나 많은 전각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현재는 대부분 소실되어 그 흔적을 모두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동궐도는 창경궁 옥천교를 건너 양쪽 행각에 크게 걸려 있으니 그림으로나마 창경궁의 옛 모습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입장하신 창경궁의 정문, 홍화문은
영조가 직접 백성들을 만났던 장소로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실제로 영조는 1750년 홍화문에 나가 세금 제도에 대한 백성들의 의견을 들었고, 군역의 폐단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의 군포 부담을 줄이는 균역법을 시행토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조는 홍화문을 열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그 뒤를 이어 정조도 이곳에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었다고 하니 홍화문은 조선 왕들의 애민 정신이 담긴 상징적인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홍화문은 임진왜란 이후 1616년 광해군 때 재건된 모습 그대로입니다. 홍화문을 지나 창경궁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옥천교입니다. 조선의 모든 궁궐에는 이렇게 금천이 흐르고 그 위를 건너는 금천교가 세워져 있는데요. 오늘날 자연수가 흐르는 금천은 유일하게 이곳 창경궁밖에 없습니다. 금천은 궁궐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의 의미인 동시에 입궁한 신하들이 금천교를 건너면서 사사로운 마음은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도록 하는 상징적인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창경궁에는 워낙 옥처럼 깨끗한 물이 흘렀다고 해서 옥천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1484년 성종 때 지은 옥천교는 그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500년 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창경궁의 정전, 명정전은 현재 남아있는 조선시대 궁궐 전각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이곳 명정전에서는 1743년 9월 16일 영조의 오순어연례가 거행되었습니다. 새해 첫날에 국왕을 위한 진연을 거행하자는 신하들의 요청이 나온 지 9개월 만이었죠. 영조는 어연을 본래 영화당에서 하도록 명했지만 실제로는 보다 넓은 명정전에서 하게 됐답니다. 이처럼 명정전은 궁중연회 등의 공식적인 국가 행사를 치렀던 공간입니다. 1759년에는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를 왕비로 맞이하는 가례가 열리기도 했던 곳입니다. 문정전은 창경궁의 편전으로 왕이 신하들과 정치를 의논하고 국정 업무를 보던 곳입니다. 하지만 영조대에는 이곳 문정전을 휘령전이라는 이름의 혼전으로 사용했는데요. 영조의 첫 번째 왕비였던 정성왕후가 승하하신 후 종묘에 입행할 때까지 이곳에서 신위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1762년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이모화변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이곳 문정전 마당입니다. 문정전을 정성왕후의 혼전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영조는 숭문당을 편전으로 이용했습니다. 이곳에서 성균관 유생들을 만나기도 하고 신하들을 접견하기도 하면서 업무를 보셨죠. 숭문당에는 일감제자라는 영조의 어필 현판이 남아있는데요. 이는 시경에 나오는 구절로 하늘이 항상 내려다보고 있으니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영조가 얼마나 흐트러짐 없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자 했는지 감이 오시나요? 이곳 숭문당 현판 또한 영조의 어필인데요. 학문을 숭상하다라는 그 뜻처럼 영조는 학문과 경연을 즐겼습니다. 창경궁의 정자로 세워진 하민정은 영조가 과거 급제자들을 접견하거나 시험하기도 하고 평시서 관원들과 일반 백성들을 불러 이야기를 듣기도 했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년을 기원하는 기곡제를 하민정 뜰에서 행하기도 했는데요. 조선왕조실록의 하민정에 대한 가장 많은 기록이 영조실록에 있는 걸 보면 영조가 이곳 하민정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1743년 3월에는 사도세자가 관례를 올린 뒤에 영조가 있는 이곳 하민정으로 와서 아버지를 뵙는 조할례를 행하자 영조가 교서를 내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환경전은
본래 왕의 침전으로 쓰였던 정각인데요. 영조는 정사를 보는 편전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영조는 1749년 이곳 환경전에서 15세가 된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하고 정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였던 사도세자는 부디 대리청정의 명을 거둬달라 간청했지만 영조의 제왕훈련은 엄격했습니다. 나중에는 환경전을 왕이나 왕비의 관을 모셔두는 빈전으로 자주 활용하였는데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와 정조의 빈전이 이곳에 마련되었습니다. 경춘전은 주로 왕실의 여인들이 생활했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해경궁 홍씨와 사도세자 사이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태어났습니다. 정조가 태어나기 전 이곳 경춘전으로 용이 들어오는 태몽을 꾼 사도세자가 경춘전 벽에 꿈속의 용을 그려 걸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도세자가 죽고 해경궁이 잠시 궐 밖에 머물다 경춘전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를 가엾게 여긴 영조는 이곳에 친히 가요당이라는 이름과 현판을 내렸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말년에 경춘전에서 궁중에서의 삶을 회고한 한중록을 집필했습니다. 창경궁 내전 중에서 으뜸정각인 통명전은 왕비와 대비의 생활공간으로 사용되면서 대비를 위한 각종 의례를 행한 곳이기도 합니다. 통명전 뒤에는 샘이 하나 있는데 영조가 열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743년 영조가 자신의 오순어연을 허락하면서 대왕대비였던 인원왕후를 위한 연회는 이곳 통명전에서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토록 극진히 모시던 인원왕후가 승하하자 영조는 통명전을 빈전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1759년 6월 통명전에서 삼간태 끝에 계비가 된 정순왕후의 일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사람의 마음. 제일 좋은 꽃은 백성들의 옷이 되어주는 목화꽃이라고 했다죠. 후궁들의 처소로 사용된 지포컨은 창경궁 내전에 속하는 전각으로 복을 모으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 지포컨에서 영조 11년 1월 영빈이 씨의 소생으로 사도세자가 태어났습니다. 영조의 첫째 아들이던 효장세자가 죽은 지 7년 만에 태어난 귀한 왕손이었죠. 당시 영조의 나이가 42세였습니다. 사도세자는 태어난 후 100일 동안 지포컨에 머무르다가 세자의 처소인 저승전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 영조와 멀리 떨어져 저승전에서 지내던 사도세자는 누나 화평옹주의 간청으로 영조 23년에 경춘전으로 거처를 옮겨오는데요. 그 당시 영조가 이곳 지포컨에 거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통명전을 지나 계단을 오르면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머물렀던 자경전 터가 나옵니다. 정조가 즉위하자 사도세자의 신주를 경무궁에 모셨는데 그 자리가 지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부근 일대입니다. 정조는 경무궁이 위치한 언덕이 잘 보이는 높은 곳에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해 자경전을 지었습니다. 왕비가 머무르는 통명전보다도 더 큰 규모로 지어진 걸 보면 정조의 효심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자경전은 그 터만 남아있는데요. 1911년 일제강점기 당시 이곳에 박물관 본관이 지어졌고 창경궁의 이름은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을 통칭하는 창경원으로 격화되었습니다. 해방 직후에도 창경궁은 유원지로 이용되다가 1983년에 이르러 비로소 본래 이름을 되찾았고 올해 창경궁 명칭 환원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언덕에 올라서서 보는 창경궁의 풍경이 이제는 조금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계절이 다 아름답지만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의 춘당지는 더욱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춘당지 자리가 원래는 내농부, 즉 논자리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실제로 궁궐 안에 바로 이 자리에 논이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친히 농사를 시범 보이던 곳이었죠.
왕이 솔선해서 백성들에게 농사를 권장하고 풍년을 기원하며 또 그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곳에 논이 마르면 백성들이 가뭄으로 힘들어하는구나 짐작하기도 했던 거죠. 이렇게 조선 왕들의 애민 정신이 깃든 내농포는 1909년 일제에 의해 연못이 되고 유원지로 이용됐습니다. 왕실의 상징적인 공간이 유흥과 오락의 공간으로 쓰이게 된 것이죠. 원래 춘당지는 지금의 춘당지 위쪽에 있는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연못이 되어버린 내농포처럼 이 당시 창경궁의 많은 정각들이 일제에 의해 헐려나갔습니다. 본래 창경궁은 창덕궁과 더불어 동궐을 이루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고 역대 국왕의 신주를 모신 종묘도 동궐과 함께 하나의 영역을 이루며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가 이른바 국부횡단 간선도로, 즉 오늘날의 율곡로를 뚫으면서 종묘가 잘려나가는 아픔을 겪었죠. 춘당지 너머로 보이는 하얀 건물은 대온실입니다. 일제가 만든 식물원이죠. 이 대온실은 1908년 짓기 시작해서 1909년 완공되었는데 총 면적 174평의 목조 유리 건물로 완공 당시 동양 최대의 온실 규모였습니다. 일본인이 설계를 하고 시공은 프랑스 회사가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지붕 용마루의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오얏꽃 문양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시간여행을 온 지금 1743년의 궁궐 사람들에게는 이 건물이 보이지 않겠죠? 굴욕과 치욕의 역사를 견디면서도 꽃을 띄운 창경궁의 봄날이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1983년부터 창경궁의 모습을 복원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일제가 철거해버린 궁궐의 많은 정각들은 아직도 본래 모습을 다 찾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창경궁이 잃어버린 본 모습을 모두 되찾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봅니다. 자, 그럼 다시 1743년으로 돌아가 그 시절 창경궁의 봄날을 한껏 느껴보시죠.